왜 그렇게 살아 진짜 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방법인데 오늘의 주제는 먹튀 설계사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유상종인지 설계사 할 때는 설계사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지만 관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관리자분들이랑 연락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관리자분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통점이라는 건 이제 관리자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가리켜 놓으면 떠난다. 잘해준 사람이 오히려 더 뒤통수를 치더라. 그 다음에 이게 먹튀를 하더라. 퇴사한 다음에 그거 다 환수 터뜨리고 뭐 이런 거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하는데 이 먹튀 설계사 처리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전 직장이 저축은행에서 채권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돈에 관련해 가지고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화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처리한 방법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건 설계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사는 뭐 보험회사 욕하고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많이 봐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 넣으면은 못해도 한 600~700%에서 많으면 한 1000% 정도가 다음 달에 들어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고객이 10만 원밖에 안 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를 믿고 10배 뭐 이렇게를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약을 해버리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죠. 근데 환수를 잘 안 해요. 예, 환수를 잘 안 해. 스스로는 진짜 안 해요. 안 하고 뭐 이행보증 있으니까 이행보증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행보증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환수를 하면 돼요. 환수를 하면 되는데 이행보증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먹튀 설계사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먹튀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사기 설계사. 자, 보험 사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거. 두 번째가 이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편취 목적으로 한 거를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보험 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거 설명하려다가 그냥 할게요. 첫 번째 거 보험금 편취 목적은 일단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죠. 이제 뭐 자동차 관련돼서 좀 많은 게 아예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사건인데 사건이 난 것처럼 꾸며서 편취하는 건 당연히 사기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은 있었지만 과도하게 청구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하루 입원했는데 막 30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뭐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비를 막 엄청 뻥트려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게 이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 수법이고 두 번째가 이 설계사 수수료를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 수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고객한테 가서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이것도 사기예요. 가입할 의사가 없어요. 내가 안보험에 관심도 없어. 근데 뭐 안보험 20만 원짜리 넣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솔직히 종신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게 좀 많아요. 많아요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네, 일부 있어요. 역시 보험금 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죄질을 가장 안 좋게 보는 거. 보험을 가입할 목적이 없는 건 똑같아요. 가입할 목적이 없고 대납도 아니야. 대납도 안 해주고 이걸 수수료를 다 받은 다음에 해지시키는 경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급여일이 보통 22일부터 27일에 몰려있어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전달에 계약된 거를 다음 달 22일부터 27일날 받게 돼 있죠. 그 이후 즉 28, 29, 30, 30일에 계약을 넣고 급여를 다음 달에 급여를 받고 28, 29, 30일 정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시스템을 안 거예요. 30일 날 넣고 27일 날 급여를 받고 뭐 30일 날 해지를 하게 되면 급여가 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는 낸 돈도 다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알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만 뜯긴 거죠. 완전히. 앞에 거는 대납이라도 하지.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납이라도 하는데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죄질을 보는 경우인데 근데 설계사들이 좀 약간 최근에 심사인단 같아. 그러니까 표절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모르고 남이 창작 모르고 그냥 베끼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된통 당했잖아요. 주원구 PD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설계사님들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좀 있고 특별한 처벌을 받으니 않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이 유혹에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랬다가는 처벌이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돼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아니고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되고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무조건 벌금형 이상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뭐 변호사를 사고 대응을 잘하면 기소유예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에 10만 원 이상만 나오게 되면 영업정지 먹습니다. 정확하게라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예요. 취소. 예, 설계사 자격 박탈.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에 딸 수 있게 되도록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보험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금감원이나 협회에 통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부서가 다르거든. 전에는 통보가 안 됐는데 지금 통보가 돼서 그 해당 설계사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가, 죄송해요. 이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2년 동안 또 설계사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데 사실은 2년 뒤에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요.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분들은 나중에 관리자를 못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은 지점장 이상 관리자를 못하게 현행법에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아예 이거는 협회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은 이렇게 돼서 이 설계사한테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거고 남은 건 민사잖아요. 민사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예. 1,000만 원이면 설계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행보증에서 알아서 가져가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특히 자동차 보험.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사고를 냈어. 근데 꼭 자동차 보험을 써야 돼요? 안 쓰고 그냥 내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자동차 보험을 안 써요? 자동차 보험을 쓰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도 또 많이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내 보험료 오르는 거 싫어서 자동차 보험 안 사용하고 나 현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일반인 고객님들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보험회사 똑같은 거예요. 제가 먹튀를 만약에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행보증 쓰고 안 쓰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우리 설계사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이행보증을 청구를 안 해. 그러면은 이행보증 또 요율이 있어가지고 뭐 보험료 오르는 거 아실 거예요. 요새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행보증. 그 얘기는 뭐냐면 먹튀 설계사들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회사 또 30억 맞았어요. 이행보증을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채권 추심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민사로 들어가면 돼요, 민사. 왜냐면 먹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 제출하면 돼요. 근데 민사가 제가 봤을 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민사는 법정 이유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행보증은 못 받아요. 이행보증은 1,000만 원 먹튀했으면 1,000만 원만 받게 돼 있지 이자 쳐서 주질 않아요. 근데 민사로 걸게 되면 법정 이율 12%를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사가 돈이 없어서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놔두면 돼요. 예, 놔두면. 요새 연이율 12%짜리 이자가 어딨어.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축한다 생각하고 그냥 그 민사로 청구를 하게 되면 연이율 12%짜리로 판결이 나오게 됐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솔직히. 이거 진짜 나한테 진짜 관리자분들 돈 좀 내야 되는데 민사라 그래서 그럼 법원에 가야 되고 막 복잡하네. 이게 아니에요. 판사 만날 일도 없어요. 뭐냐? 왜 그러냐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본인이 환수를 좀 안 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행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그냥 판결이 나버려요. 2주 후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나는 연 12%짜리 적금 들어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년 뒤에 받으면 정확하게 원금의 60%를 더 받을 수 있죠. 즉 160%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뭐 10년 놔뒀다? 그럼 120%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복리는 안 돼요. 복리. 그냥 12% 단리예요. 단리.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나쁘게 하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보통 이런 먹튀하는 설계사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런 경우에는 그럼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막 문자 보내도 답장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민사로 집어넣으면 돼요. 예, 민사로 집어서 나중에 받으면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에서 뭐 먹튀 한두 명 당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좀 괴롭혀줘야 돼요. 나중에 돈 잘 벌면은 그때 급여 압류 들어가고 그러면 되고 또 앞에 거 형사입건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벌금을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처분 불원서를 써준다든가
그 다음에 합의를 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 안 받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그 운전자범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사합의 봐야 돼요. 형사합의.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처벌해 주세요. 그럼 처벌이 들어갑니다. 민사는 민사대로 따로 청구하면 되는 거고. 간혹 뭐 돈 갚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바보같이 오해하는 또 설계사님들이 일부 있는데 그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건데 형사의 건이 되면 형사합의를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예. 그거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권리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참고로 야 그럼 김성욱 쟤는 저렇게 하겠다. 예. 한 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형사입건을 시키거나 뭐 민사로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솔직히 먹튀할 정도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막 빚이 있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것까지 하면 거의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사님들 가끔 깨알같이 뭐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보험금 타는 방법 이렇게 뭐 받아내고 하는 방법 솔직히 알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그 큰 회사들은 작은 회사를 아마 많이 모를 텐데 이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설계사 봐줘서 안 하는 거예요. 봐줘서.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한두 명이 또 이걸 해가지고 회사 분위기 망치고 서울 이행보증 그 요율 막 올려가지고 먹튀 하지도 않는 설계사들 이행보증 끊을 때마다 돈 더 내게 만들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진짜. 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돈 더 많이 버는 방법인데 웅비온으로 사신 분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첨언해서 드리는 건데, 이런 걸 선택하는 설계사님들이 그 전에도 일이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못 버는 사람들은 확실히 돈을 못 버는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항상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주의하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설계사 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실효 수수료 받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